안녕하세요. 베러라이프 장동의 든든한 ETF 투자입니다. 2022년 급락장에서 내 연금 계좌에 나만의 ETF로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어떤 ETF로 어떻게 투자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 오늘은 그 차이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선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직접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연금 ETF 시뮬레이션 엑셀 도구를 알려드리고 이를 어떻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잘못된 ETF를 선택하면 노후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배당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 오히려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내 노후 자금이 변동성에, 즉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성장성과 변동성 모두를 고려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투자할지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과거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조합을 실제로 보는 것이 이해도 좋고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야 할 전용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치 실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하락장과 반등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8개의 월배당 ETF와 3개의 주식형 ETF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도별 수익률, 배당 수익률, 그리고 변동성뿐만 아니라 손실률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조합이 어떤 성격을 가진 투자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ETF는 2022년부터 존재하는 ETF 총 21개입니다. 왜 2022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다양한 ETF가 생겼지만 레코드가 짧고 지난 2년간은 장이 좋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급락했던 2022년부터 투자가 가능했던 ETF 21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하락장에서 들어갔다면 그 이후 반등과 배당, 그리고 변동성까지 나의 포트폴리오가 실제 어떻게 장했는지 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배당 ETF는 총 18개를 선정을 했고요. 월배당 ETF 유형별로도 보셨을 때 주식 7개, 커브드컬형 3개, 채권형 4개, 니츠 7개 ETF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형 ETF 경우에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200 등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까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3개 ETF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에 쓰였던 월배당 ETF들을 비교해보고 누적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연도별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2년은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크게 급락했던 한 해였죠. 코스피와 S&P 500 모두 20% 가까이 하락했던 한 해였습니다. 반면 2023년은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했던 한 해로서 코스피와 S&P 500 모두 20% 넘게 상승했던 상승장이었습니다. 2024년은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연착륙 전망이 반등을 이끌었었는데요. S&P 500은 25.7%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8.5% 하락했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누적 성과가 가장 좋았던 월배당 ETF들은 어느 것이었을까요? 1위부터 5위의 모습을 보시면 모두 주식형 ETF들의 성과가 가장 높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가 좋았던 국내 주식형 ETF들은 플러스 고배당주, 키움 고배당, 코덱스 은행 등 은행주와 금융주의 비중이 높았던 고배당 위주의 ETF들이 성과가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성과가 안 좋았던 ETF들을 살펴보면요. 커버드콜, 그리고 금리 급등에 의한 하락을 불가피했던 리츠와 미국 국채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를 고를 때도 시장 환경과 자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주 비중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 금융주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난 수년간 상당히 많은 상승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ETF의 특징은 금융업종 비중이 5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DB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삼성카드, BNK 금융지주 등 배당주 상임 12 종목 중에 금융업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수익률이 항상 좋았을까요? 이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몇 년간은 이들 금융주 섹터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2019년, 20년으로 넘어갔을 때 상황을 보시면 30% 넘게 하락했던 구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그 시기의 시장 환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ETF는 물론 앞으로도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업종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는 항상 알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섹터의 비중이 높을수록 향후 변동성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시뮬레이션 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커브드 콜 ETF인데요. 저는 커브드 콜 ETF는 오피스텔 투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월세는 안정적으로 들어오지만 시세 차익은 제한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고배당주 ETF의 경우에 3년간 누적 수익률이 90%였지만 동일한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지만 커버드 콜 전략을 결합한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 콜 ETF는 절반의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즉 상승장의 절반 이상을 놓쳤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느 종류의 커버드 콜이든 100%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금 ETF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배당 탭에서 주식, 커버드 콜, 채권, 니치를 각각 클릭해 ETF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21개의 ETF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탭에 각자 희망하는 투자 비중에 대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은 반드시 100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적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평균 변동성, 평균 배당 수익률,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에 투자했을 경우에 최대 손실률까지를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연도별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과 함께 코스피와 S&P 500과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은 차트까지 제공을 합니다. 코스피, S&P 500과 함께 비교해서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수익률 추이를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요. 내 포트폴리오의 손실률 추이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어느 시점에 나의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보았고 회복까지 얼마나 걸렸을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월배당 ETF와 성장 ETF를 직접 조합해 보면서 다양한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둘째는 하락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과 변동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0% 월배당 포트폴리오와 30% 커버드 콜, 70% 성장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100%의 성장형에 투자했을 경우를 비교해 볼 텐데요. 확인해 보시면 배당 수익률은 가장 100%의 월배당 포트폴리오가 높지만 성장형의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누적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념할 점은
이러한 누적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반면에 변동성도 같이 높아졌다는 점은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이런 시뮬레이션은 각 조합의 투자 성격과 위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ETF라도 조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구성 시 배당 수익률만 보기보다 장기 성장성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과 변동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 투자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를 고려해서 내 투자 기준과 목적에 맞는 조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ETF보다는 내 목적과 상황에 맞는 ETF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이 아닌 데이터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용한 시뮬레이터는 무료 엑셀 도구로 제공해 드릴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꼭 확인하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순간 투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르라이프 장두영의 든든한 ETF 투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